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제조업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영향인데요. 1년 만에 확장세로 돌아서면서 상승 출발할 수 있었고 강세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원자재 시장의 매도세도 일부 좀 진정이 되면서 강세에 일조해 주었는데요. 잠시 뒤 원자재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겠다라고 나서자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18%로 인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갈등도 좀 완화 조짐을 보였었는데 이 이슈도 잠시 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 AI와 연관된 종목들 엔비디아 그리고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낙폭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주말 사이 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한 1,000억 투자 계획을 재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둔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라클도 추가적으로 500억 달러를 자금 조달에 나선다고 하면서 AI B2 논란이 지금 빅테크 전반적으로 있다는 점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미증시 마감 이후에 팔란티어의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6%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또 72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5% 넘게 뛰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 부분 매출은 2배 이상 늘었고 여기에 미체결 상업 계약 규모도 전년 대비해서 165%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챙겨드리고요.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AI 확산 그리고 미국 정보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팔란티어는 현재 국방부 그리고 이민세관 단속국 등에서 주요 고객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볼까요? 케빈 워시쇼크의 코스피가 5,000피를 내주었습니다. 어제 무려 5% 급락하면서 4,949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44% 밀리면서 1,000선은 그래도 지켜주었네요. 1,098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낙폭이 좀 두드러졌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이 선물이 하락폭이 워낙 커지다 보니 5분 동안 매도 호가가 중지되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인공지능 거품 논란이 있었던 그 달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에 처음 발동된 건데요. 수급이 좀 부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요. 기관도 2조 2천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그래도 4조 5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지만 매도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습니다. 이 인물이 지금 비둘기파냐 매파냐라는 이야기 계속 분분히 이어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브리핑 때 저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제 일단은 이 인물을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어제 우리 반도체주도 이 영향 받아서 막 낙폭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호재는 하나 있었습니다. 1월에 수출입 데이터가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사상 최고치 최대 실적이 나왔다는 점. 오늘 그래서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 소개해드려야겠죠. 저희 방송은요. 국내 증시 또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 물론이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 지금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까지 개장 이후의 상황 모니터링하면서 4가지 알기 쉽게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혹은 레디 개장 시그널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저희 방송 실시간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이루연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루연입니다. 어제 2월의 첫 거래일이었죠. 우리 증시는 꽁꽁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지명 여파가 1월 단기 급등했던 우리 국내 중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케빈 워시 전 이사가 매파적 인물이다. 그래서 정책 기조가 이 금융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하면서 국내 증시가 가라앉았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12시 31분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 4거래일 만에 5천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5.26% 하락해 4,900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단기 급등했던 대형 반도체주의 중심으로 대량 순매도가 나오면서 해외 주요 지수에 비해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 코스피가 지난해 약 76%가량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만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성 단기 조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이 활성화 정책 수혜감으로 기대를 받던 코스닥 역시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4.44% 하락해 1,098선에 거래 마쳤고요. 나흘 만에 1,1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의 물량을 담았고요. 기관은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4조 5천억 원 넘는 매수세 보였는데요.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를 받쳐줬습니다. 물론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이 대형 매도가 나오면서 이 낙폭을 방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유동성의 힘과 또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이지만 외국인 수급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2천억 원 넘게, 외국인은 4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요. 6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수세를 이어갔는데 기관 5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한 국내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제도와 관련해서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종료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혼란이 좀 나오면서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 측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1월이죠.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판매 실적이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모두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현대차와 기아, 한국CM,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의 실적을 취합한 결과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이어진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끊었고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고점을 경신하던 이 반도체 투톱, 반도체 업종이 특히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급락한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삼성전자 6% 넘는 하락세, SK하이닉스 8.69%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경우에는 90만 닉스를 달성했었는데 85만 원 아래에 장을 마쳤습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는 최근 전고체 배터리로 호황을 불러일으켰던 7%대 에코프로비엠이 7%대 넘게 빠졌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주에서는 SK스퀘어의 낙폭이 컸는데요. 단기 주가 급등에 쌓인 고점 부담감에 국내 증시 하락이 맞물렸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11.4% 하락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5개 종목 중에 유일하게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SK스퀘어 역시 11%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네이버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다 같이 파란불을 켜긴 했지만 유일하게 외국인 순매수 1,000억 원대가 들어온 종목이었는데요.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네이버페이를 보유한 네이버가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로 편입하려는 안건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의 탄탄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약세장 속에서 3.2% 올라줬고요. 10만 3,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메리츠증권이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선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시중금리 추이에 따른 마진 개선과 우수한 자본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시그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이 반도체인데요. 3년 전 보고서 이후 반도체 저승사자로 통했던 이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디램 가격 상승 이후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기존 17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SK 하이닉스는 84만 원에서 110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전력 설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장 전체 하락세 전환으로 파란불 켜긴 했지만 LS증권은 어제 효성중공업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282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실질 영업이익이 슈퍼서프라이즈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실적 개선의 핵심은 중공업 부문으로 나왔습니다. 고마진 지역 중심의 수주 확대와 프로젝트 단가 상승이 수익성 개선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들이 있었죠. 우선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PMI가 52.6을 기록하며 1년 만에 확상세에 진입했습니다. 전환점 맞이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향을 받아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는 1.05% 상승해 4만 9천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0.56%, S&P 500 지수 역시 0.5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이 오픈 AI에 투자하겠다는 그 계획에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2.87% 하락했는데요. 젠슨 왕 CEO는 애초부터 1,000억 달러는 확정된 게 아니었고 그렇지만 이 대규모 투자는 맞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주가 하락은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구글 1.7% 상승했습니다. 자율주행 회사 웨이모가 약 1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발생을 했고요. 또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을 발표하면서 지난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던 애플, 인도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 하락 관세 인하로 4.02%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메타는 오라클의 유상증자 충격의 영향을 받아 1.41% 하방 압력 받았고요. 테슬라 관련 소식으로는 스페이스X가 xAI와의 합병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약 6%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핵심 동력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부족과 주요 기관 투자 목표 주가 상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측은 이미 2026년 회계연도 HBM 공급 물량이 거의 매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의 경우에는 2월 1일자로 존 퍼너 신임 CEO가 새로 취임했는데요. 월마트의 디지털 전환을 공식적으로 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존 퍼너는 인공지능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시점에 회사 경영을 맡게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등 주요 기업들이 이번 리더십 전환이 월마트의 제2의 도약이 될 거라면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팔란티어 만나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업 팔란티어가 인공지능과 이 국방부문 수요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4분기 매출 14억 1천만 달러, 또 주당 순이익은 25센트, 4분기 순이익 6억 900만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이에 시간 외 거래에서 7%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제 장 마감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어제 장 쉽지는 않았지만 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이럴 때일수록 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미증시에서 간밤에 하락세를 회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실 수 있고요. 실시간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이로연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된 이후 미증시 좀 낙폭이 컸었고 또 금, 은, 비트코인까지 낙폭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날은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1.05% 강하게 올라줬고요. 나스닥 지수도 0.56%, S&P 500 지수도 0.5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견조한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었죠. 투심이 개선됐고요. 잠시 뒤 제조업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원자재 시장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이 기업의 실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이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면서 그래도 상승해 줄 수 있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이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해서 0.44% 상승했고요. 97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은 전일장에 비해서 다시 한번 소폭 하락했지만 은이 지난주 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그래도 1.5% 상승부를 켜주면서 97달러선까지 올라와 줬고요. 마지막으로 국채금리는 ISM 지표 잘 나오고 또 케빈 워시 지명 이슈로 전일장보다 큰 폭으로 올라주었습니다. 2년물은 1.33%, 5년물은 1.08% 상승하면서 3.84포인트, 그리고 10년물도 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히트맵도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반적인 섹터 흐름 괜찮았습니다. 그 가운데 금융주가 1% 넘게 상승하면서 반도체주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46% 올라줬고요. 미국과 지금 이란의 갈등 완화 조짐에 국제유가가 간밤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에너지주도 전반적으로 2%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했습니다. 또 여행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영향으로 임의 소비재도 0.72% 상승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설비를 증설하겠다라고 밝혔었죠. 올해 450억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회사채 그리고 주식으로 조달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는 워낙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회사의 성과가 오픈 AI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 이 AI 인프라 확장 계획을 지금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면서 주가는 2.7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1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1년 만에 확장으로 전환되었다라는 호재가 있었는데요.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57.1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향후 이 생산에 있어서 활성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저희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생산 지수도 55.9를 기록했습니다. 12월에 50.7을 기록했고 이보다도 3포인트나 더 늘어난 건데요. 3개월 연속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용지수는 48.1을 기록하면서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28개월 연속 지금 내내 위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점까지 저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집계하는 S&P 글로벌 1월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됐는데 52.4를 기록했고요. 시장 예상치가 51.9였는데 이를 상회하는 결과 나왔다는 점까지 챙겨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신규 주문이 2022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지금 강력하게 성장 동력이 좀 확보된 상황이다라는 점 저희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고용과 또 재고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축이다라는 점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120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비축 이슈가 있었죠. 프로젝트 이름이 볼트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총 1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수출입 은행, 대출 그리고 민간 자본 여기에 15년 만기 대출까지 결합해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목표는 이 갈륨, 코발트 그리고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이 핵심 광물들이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에 들어가는 중요한 광물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비축하려는 움직임인데요. 향후 공급망 차질이 있을 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투자를 단행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항상 뭐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있을 때마다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들고 오는 것처럼 이 중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겠죠. 아무래도 중국은 이 히토류 생산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또 가공에 있어서도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 협상 카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움직임 막아보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에 이미 호주 등 핵심 광물 부국과 여러 차례 협력을 강화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선은 다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 제너럴 모터스, 보잉, 구글, 코닝 등 1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향후 구매에 있어서 약정을 하고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는 움직임 가져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이슈도 챙겨볼 텐데요. 국제 유가가 이 여파로 간밤에 4% 넘게 급락을 했었죠. 이 영향으로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에너지주 동반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흐름이 포착됐는데요. 전반적인 또 원자재 매도세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겹치면서 유가도 급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란 외교부 역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도 뭐 전쟁을 피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에서 지금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번 6일에요. 백악관 특사와 이란 외무 장관이 이스탄불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라는 점까지 밝혀졌습니다. 핵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시를 또 이끌어줬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원자재 가격 전반에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매도세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10%, 은 같은 경우는 30% 넘게 지난주 낙폭을 키웠는데 오늘은 또 은이 반등을 해주었죠. 그래서 하리스 크루시드 CIO는 이번 유가 하락은 이 펀더멘털의 변화라기보다는 포지셔닝 재조정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중동으로 파견한 이 군사 전력이 계속 증강되는 상황입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저희 챙겨드리고요.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국제 유가도 미국과 이란의 이 갈등을 주시하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케빈 워시 이슈 챙겨볼 텐데요. 어제 케빈 워시 지정 이슈로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좀 크게 밀렸었죠. 이 인물이 매파냐 비둘기파냐 여러 가지 의견이 월가에서는 분분한 상황인데요. 일단 그의 과거를 봤을 때는 대차대조표 확대를 반대하고 또 지난 연준의 이사로 재직했을 때 양적 완화를 비판하면서 사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이력 때문에 매파적 인물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조금 더 우세하면서 증시가 밀렸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는 또 비둘기파적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2025년 11월에 월스트리트 저널 오피니언 글에 기고한 글을 살펴보니 AI 기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고 또 연준의 비대해진 대차 대조표를 비판하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기 연준 의장 여러 인물들 사이에서는 가장 매파적인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 속에서 어제 좀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귀금속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었죠. 비트코인도 8만 달러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고요. 반대로 인버스 상품의 반사이익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인버스 상품 흐름 체크해 볼 텐데요. 국내에서는 이 삼성 인버스 EX 은선물 ETN 상품이 무려 2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ETN 상품 중에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은 가격의 하락 베팅하는 상품들이 어제 강세를 전반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고려아연이 11% 넘게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재련 과정 중에서 은을 부산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도 8만 달러 아래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는 인버스 쏠림 현상도 어제 포착됐는데요. 어제 거래대금 상위단을 체크해 보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가 거래대금이 무려 1조 9천억 원 가까이 몰리면서 상위 7위에 안착을 했고요. 코덱스 인버스 또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도 거래대금 상위단에 포진이 했습니다. 각각 거래대금이 5천억 또 4천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의장의 변수가 귀금속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여러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자들이 역시 단기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에 더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1월 동안 코스피가 24%나 급등을 했고 코스닥도 키 맞추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평가도 했다는 점까지 저희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ETF 관련 이슈도 챙겨볼 텐데요. 어제 이제 금융위가 단일 종목 ETF를 국내 증시 상장에 허용을 했습니다. 다양한 ETF를 이제 도입해서 시장의 매력도를 올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저희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투자자 호응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기존의 국내 ETF 상품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수 안에 10가지 종목 이상을 가져갔어야 했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의 비중에 30%라는 포트폴리오 상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외 ETF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제 이 해외 투자 자금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ETF 단일 종목 ETF를 상장하기로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일단 배수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2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에서 이미 이 신규 상장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배를 제한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요. 또 향후에는 2월 중에 계속해서 시행령, 규정 이슈, 또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내로 금감원 또 거래소 심사를 거쳐서 국내 증시 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다음 장 통해서 해외 증시 이슈 사례도 살펴볼 텐데요. 이미 홍콩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2배 ETF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 거래량 3위에 안착해 있고요. 또 이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2배 ETF에 약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이제 국내 증시로도 상장이 이어질 경우 해외 상품 대비해서 이 관세에는 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고요. 또 우려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품 구조적 특성상 높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육 또 우려감 또 경계감은 가져가야 한다라는 평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삼성전자 거래 대금에 있어서도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2월에 있어서 이 변화 어떻게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국내 증시 개장했는데요.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화요일장 출발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1% 넘게 상승해 주었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오전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입니다. 어제 낙폭을 다 거의 만회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3.33% 오르면서 5,114선 지나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788개 집계되는 반면 하락하는 종목이 85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 가깝게 오르면서 1,12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1,407개 집계되면서 지금 월등히 높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하기 전에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모두 외국인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21억 소폭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1,568억 원 넘게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기관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모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5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주면서 지수 방어에 성공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이 물량 빠지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봅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시장 1위부터 상위단 전부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5%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어제 8% 가깝게 빠졌었는데 그래도 지금 5% 상승불 켜주면서 87만 4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5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56%,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0.76% 오르면서 상승해주고 있고요. 어제 SK스퀘어 크게 낙폭 11% 넘게 낙폭을 키웠었는데 지금 저가 배수세 유입되면서 6.14% 오름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대 강세, HD현대중공업도 2.7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히 빨간불이고요.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이 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에코프로가 3위에 있었는데, 2위에 있었는데, 알테오젠이 3위에 있었는데 지금 2위로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52% 상승하고 있고 알테오젠도 1.78%, 에코프로, BM도 1.4%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지금 강세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5.34%, 그리고 삼성당 제약 6% 강한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코롱 티슈진, 그리고 HLB까지 모두 강하게 바이오주들 지금 시가 반응 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조희연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연아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시장은 방금 확인해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제 시장 파랗게 물들어서 어제 쌀쌀한 날씨가 더 추웠는데요. 네, 어제는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시그널을 보내주는 종목, 섹터들이 특히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1월부터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또 1월의 시장을 바라보면서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 오늘 정리를 함께 도와드릴 거고요. 또 어제 그래도 좀 강세를 보여준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트렌드와 섹터들 은행증권, ETF, 의료 AI, 우주항공입니다. 네, 먼저 은행증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타이틀을 머니 무브, 은행 앞서는 증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 은행에서 한국 거래소로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머니 무브를 제가 이미지로 좀 넣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에 돈을 묶어놓기보다는 이렇게 뜨거운 시장, 특히 1월 동안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보인 이 코스피 코스닥으로 돈이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이 머니 무브로 이 증권 종목들이 은행 종목보다 더 시가총액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1월 코스피 거래대금 1,000조 원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투자 예탁금, 즉 투자 대기 자금은 사상 첫 100조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숫자를 해석해 보면 1월 만에 한 달 만에 약 10조 원 이상의 뭉칫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또 B2도 최고치라는 이 뉴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B2 29조 원대에 달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주식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이 증권 기업들의 브로커리지 실적 개선을 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배경이 바로 이 머니 무브로 인한 은행을 앞서는 증권 종목들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증권 종목의 시가총액이 이 은행 종목을 선전하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그림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 시총이 우리금융지주 시총을 상회하고 이제는 하나금융지주의 뒤를 쫓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증권이 금융기업의 일부로 보여졌던 것을 고려를 해보면 이렇게 은행을 앞서는 증권, 이 다이내믹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드라마틱한 변화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증권 기업이 이 전체 지주사의 시총을 앞설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1월 달에 우리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는지를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이 들어간 어제 증권가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어제 3.2% 상승받으면서 끝까지 버텨주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하나금융지주 비은행 부문 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네, 4분기에 호실적이 있었고 또 순이익을 4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권 중개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비이자 이익에 기여를 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어제 증권가 리포트에 따르면 아직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해도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 머니 무브로 인한 브로커리지 실적 기대감이 녹여져 있었습니다. 올해도 하나금융지주 두 자릿수 이익 성장률이 기대된다는 평가인데요. 이 내용을 뜯어보면 은행 부문 실적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반면에 비은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브로커리지 수익 증대로 확대가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월 달에 코스피, 코스닥이 뜨겁게 올라줬기 때문에 이 증권 종목이 은행 종목을 앞서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1월 달에 시장이 저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앞으로도 이런 금융권 내에 금융 종목 내에서 이런 흐름을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트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렌드는 ETF입니다. 네, 제가 트렌드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 ETF에 있어서 1월 달의 모습이 또 특징적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제목에 개인 투자자 ETF 나스닥보단 코스닥이라고 써두었는데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S&P 500보다는 코스닥이 맞겠습니다. 이 나스닥과 코스닥은 제가 라임을 맞춰보려고 이제 나스닥을 넣은 건데요. 네, 왼쪽의 표를 보시면 1월 달에 ETF로 유입된 순매수액 상위 탑 10입니다. 제가 별표로 상위 2개 상품을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바로 이 타이거 미국 S&P 500 ETF 상품에 유입된 이 매수보다는 코덱스 코스닥 150 ETF 상품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그림 뒤에는 바로 코스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코스닥 천스닥 같죠. 그리고 정책 기대감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코스닥 3천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정책적인 모멘텀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ETF 밖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또 거시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물가가 안정적일 거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또 한국 경기도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코스닥이 단기 투자처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3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ETF로 이 분산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코스닥 ETF 유입 자금 S&P 500 추종 ETF 상품을 1월 달에 넘어섰다고 하고요. 또 1월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코스닥 150 ETF 상품에 유입된 자금이 4조 원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ETF에 대한 투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아까 그 시장 상황을 보셨다시피 그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 2, 3위가 계속해서 자리를 앞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ETF를 통해서도 코스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150 종목 중에 ETF 상품 중에 아까 언급했던 이 코덱스 코스닥 150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더 특징적인 이유가 원래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이 되었었던 ETF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1월 마지막 주 무려 15.65%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1월 마지막 부분 그리고 2월 초에 이 상승분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코스닥 150 종목들, 주요 종목들을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종목들과 퍼센테이지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지수 고가 행진에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코스닥 성장할 것을 내다보고 이 성장할 것으로 돈이 움직이는 이 스마트 머니가 보여졌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이 또 코스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도 살펴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TF와 스마트 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ETF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보면서 어느 곳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리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의 시선도 함께 바라보는 모습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의료 AI입니다. 네, 의료 AI, 헬스케어 AI라고도 하죠. 이 글로벌 시장 성장세가 엄청난데요. 2035년에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 힘들었던 시장인데요. 이 의료 AI 두 개 종목, 세 가지 종목 정도가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로핏 상한가 같고요.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22.68% 상승했습니다. 사실 기술에 대한 특징적인 이슈보다는 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LG전자가 각각 이 58만 주 신규 취득했다, 63만 주 보유하고 있다라는 공지가 뜬 이후에 바로 이렇게 뉴로핏과 아크릴이 시세 탄력을 받은 것인데요. 사실 어제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특징적인 모습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이런 투자가 보내는 시그널일까라고 하면서 한번 의료 AI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섹터, 마지막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네, 스페이스 X 꺼지지 않는 모멘텀이죠. 네, 어제 스페이스 X, XAI 합병설이었지만 거의 기정 사실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프리장에서부터 이 스페이스 X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미래에셋 증권 등 프리마켓에서부터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CEO가 계속해서 이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에 사활을 걸면서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국내 비상장 우주항공까지 자금 조달에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주항공 더 이상 요원한 기술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트렌드 그리고 섹트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네, 시장을 보는 힘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길러가면은 앞으로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조윤아였습니다. 네, 조윤아 캐스터의 트렌드 섹터 4가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2.27% 오르고 있고요. 3.57%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2.28% 상승하면서 112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소폭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고 기관도 좀 강하게 사자세 보이고 있는데 1,807억 원 집계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2,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은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1,200억 원 가까이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 상위단도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 여전히 일제히 빨간불입니다. 기아만 지금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다가 지금 은전했고요.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소폭 오름세, 또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주들도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어제 그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초반보다는 좀 변동성이 지금 포착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지금 0.98% 빠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1.65% 상승하면서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강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여전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0.7%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단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한화시스템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XAI, 스페이스X 관련된 모멘텀이 함께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네이버 그리고 SK스퀘어도 어제 좀 낙폭이 컸다 보니 반등 여전히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 벤터투자, 삼표시멘트, 제주 반도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스페이스X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트렌드 섹터에서도 살펴봤었는데 여전히 주가 반응이 있다는 점까지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이어지는 팍스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